성장 호르몬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성장기에만 분비되는 호르몬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다들 아시죠? 저도 정보톡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건강 정보를 다루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린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꾸준히 분비되면서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서 대사와 성장에 관여합니다. 20대 이후부터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20대 이후 10년마다 약 15%씩 감소해서 40대가 되면 20대의 50%, 60대에는 20% 이하로 줄어들죠. 어릴 때 성장 호르몬의 1차적인 기능은 뼈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유아기부터 20대 중반까지 이런 기능이 이어집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은 세포 간의 아미노산을 이동시키고 세포가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에서 발견되는데 근육을 만들고 심장과 피부를 포함한 기관들을 만들고 복구하는 데 사용되죠. 즉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세포를 복구시키고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평생 여러 장기에 영향을 줍니다. 성장 호르몬은 몸속의 지방세포를 녹이고 연골, 인대, 뼈를 튼튼하게 하며 근육을 생성하는 데도 관여합니다. 그 외에도 체내의 혈관벽에 탄력을 주며 심장의 근육을 강화해서 혈류 순환을 좋게 합니다. 또 심장 근육 세포수를 증가시켜서 심장 운동 기능을 강화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체 내 성장 호르몬의 농도가 옅어지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단백질 합성이 억제되고 혈액 내의 질소가 증가해서 근육과 기관 조직들이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고단백질 음식을 먹더라도 신체가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근육과 기관을 강화하기보다는 지방을 만들어냅니다. 노인들이 수술 후에 회복이 느린 것도 피부와 조직을 빨리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이 성장 호르몬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 외관상으로도 다양한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마에 머리카락선이 올라가면서 이마가 넓어지고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얇고 힘없이 변합니다. 또 뇌기능 저하로 집중력과 기억력이 감소하고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며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몸 전체로는 팔과 다리 근육이 약화되면서 사지가 가늘어지고 복부 지방의 증가로 허리살이 늘어납니다. 또 눈과 입 주위의 수분 결핍과 탄력 감소로 주름살이 늘고 성적 기능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이렇게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드는 것과 노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족해진 성장 호르몬을 보충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될 텐데요. 과거에는 성장 호르몬을 보충하거나 합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최근 획기적인 유전자 재결합 기술을 이용해서 성장 호르몬을 대량 생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화로 인한 성장 호르몬 결핍의 경우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 예방되고 근력과 지방질이 호전되고 골다공증 치료 효과도 있습니다. 또 뇌와 신장 기능이 향상되며 피부의 노화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면역 기능을 강화해서 감기에 잘 안 걸리고 류머티즘 등의 자가 면역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합성 성장 호르몬 투여가 노화 방지와 활력 회복을 돕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 높다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일상생활에서 습관을 바꿈으로써 천연 성장 호르몬의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할 수 있을까요? 성장 호르몬의 생성을 돕는 건강생활법을 살펴봅시다. 첫째, 단백질은 많이 먹고 지방질과 당분을 줄이세요. 성장 호르몬은 단백질에 의해 자극이 되면서 분비되고 지방질과 당분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억제됩니다. 붉은 육류인 소, 돼지고기 등은 지방이 많으니까 찌거나 삶거나 혹은 바비큐 등으로 지방을 제거해서 먹는 것이 좋고요. 가능하면 흰색 육류인 달걀 흰자, 닭 혹은 오리 살코기를 먹으면 성장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운동을 하는 자체가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는 것이고 운동으로 혈당이 낮아지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특히 복부지방이 많은 경우 성장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므로 과식은 피하고 뱃살을 빼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깊고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세요.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억제됩니다. 하루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해야 하며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숙면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너무 햇살이 뜨겁지 않은 오전 시간대를 골라서 산책을 합니다. 햇살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세로토닌, 멜라토닌과 같이 숙면에 관여하는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반신욕, 족욕 등을 하거나 양말을 신고 있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는 대추, 생강차 등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고혈당 탄수화물 섭취는 피하세요. 미국 라이프 익스텐션 매거진의 발표에 의하면 고혈당 탄수화물의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슐린 혹은 인슐린 스파이크 현상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이죠. 특히 하루의 마지막 식사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탄수화물은 적은 간단한 식사를 하면 성장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합니다.